저 넓은 광야로 올 거야 모두 함께 경계선 타고 보고 싶은 내 경계 온서의 사랑을 보고 가는 경계선 사랑이 뛰고 우리 맞은 분위기가 근데 중요한 거야. 뭐 얘기가 한 번도 안 중요하다고 그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잊어버리래. 저런 방송을 들어야 되는 저기 차 안에서 내가 와 차 문 안 잠갔어. 어? 구경에서 만나요.
네, 이쁜 종이님 오늘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계속 봄인지 아닌지 사람 헷갈리게 하더니 또 갑자기 훅 이렇게 더워졌습니다. 아무튼 요즘 아이들이 날씨 때문인지 생각지도 못하게 독감이 걸려서 학교에 결석하기도 하고 네, 그런다고 합니다. 아무튼 변덕스러운 날씨지만 건강은 늘 건강한 상태로 일관성 있게 늘 건강한 상태로 잘 지켜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일서 씨가 아주 좋아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김천시 농민회장님, 김옥겸님 이하 많은 분들 모시고 사드위치 별사반대 김천시민 촛불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함성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성리 소요 집회에도 민주노총 울산본부에 계시는 많은 아주 든든한 노동자분들이 자가용가 그리고 관광버스 엄청 큰 관광버스 한 차로 소성리에 오셔서 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우리를 지키고 그리고 사드가 들어오는 길목을 함께 지켜주시겠다고 힘을 주고 가셨습니다. 네, 소성리 수요 집회에서 나왔던 구호 한번 외치고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에는 미금 때라. 교무님 뭐였죠? 공사 강행? 중단하라. 고맙습니다. 공사 강행 중단하라. 공사 강행 중단하라. 불법 사드 당장 철거하라. 투쟁.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임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이동지는 반대로 깃발만 맡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차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투쟁!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율동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우도 왔습니다. 그 사이에 몰라보게 훌쩍 컸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 사드배치가 철회될 때까지, 이 땅에 전쟁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네, 감사합니다. 지우와 같은 우리 예쁜 어린아이들이 사드 없는 곳에서, 우리 김천에서, 그리고 평화가 꽃핀 김천에서, 그리고 소성리에서 함께 이렇게 잘 사는 그런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지우도 알기에 이렇게 나와서 몸짓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지우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성리에서도 제가 어저께 문자 한 통으로 소성리에서 발언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첫 순서로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고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함이 제가 모시려고 하는 선생님 누구이실까요? 네, 박근희 선생님이 당첨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병수입니다. 오늘 뭘 할까 했었는데, 저기, 낮에 성주에서 했던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그런데 우리 이동욱 대표님이, 교육부 대표님 계시니까 공지사항은 이동욱 대표님한테 듣기로 하고, 오늘 뉴스에 사드하고 관련된 게 하나 나왔죠. 잘 모르십니까? 예, 사드하고 관련돼 가지고 사드 미사일 장착 연습을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서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알려졌느냐? 20일에 주한미군이 페이스북에다가 훈련하는 사진을 올리고 24일 날 언론기관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드 1개 포대가 트럭 6대, 사드 발사대만 8개씩 장착할 수 있는 차가 6대 있고, 거기에 사격 통제하는 차량, 발전 차량, 레이더 차량, 또 그거를
달아오르면은, 발전기가 달아오르면은 그거를 식히기 위한 냉각 차량, 그렇게 해가지고 한 12세대 정도로 일개 포대가 구성됩니다. 그런데 한번 8발을 한번 쏘고 나면은 또다시 장착을 해가지고 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착 한번 발사하고 나서 2번째 발사하고 3번째 발사할 때, 물론 자동으로 됩니다만은 암만 자동이라 그러더라도 사람의 손이 안 갈 수 없으니까 그것을 장착하는 연습을 했다고, 한 4, 5일 정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주변국이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긴장하고 갈등 관계로 갈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영토에 있는 외국 군대가 훈련을 하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은 다 사전에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해주고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고쳐내야 됩니다. 예. 지난번에 필리핀 얘기도 드렸지만, 필리핀에서는 미군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꼭 정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들이 주둔하고 있는 장소도 별도의 미군 기지가 있는 게 아니고 필리핀 군 기지에 필리핀 군 지휘부가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훈련을 하고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군이 오히려 우리 상전이죠. 우리 국방부에 통보를 안 해주면 이번 훈련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방부는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군사 주권을 미국에 갖다 바친 채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 미사일 장착 훈련을 했다는 것 자체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사드 못 빼가겠으니까 뭐 사드를 뭐 배치한다고 일반 환경 영향 평가 한다 그랬죠. 그거 하면 뭐 하겠습니까? 벌써 미국 놈들은 여기에 연구 배치를 획책하고 거기에 따른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제일 먼저 보도했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사실 보도보다는 미국의 궁의에 맞게 우리나라 국민들을 속이고 호도하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느냐? 훈련을 했는데 이제 사드 미사일이 방어할 수 있는 지역이 200km니까 여기에 성주 사드 기지에서 평택 험프리스 기지까지 거리가 200km 남짓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방어는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는 이제 평택의 미군기지 험프리스 기지도 보호하고 수도권도 보호할 목적으로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 국민들 안심하시라. 뭐 이런 보도입니다. 국민을 속이는 거죠. 사드 미사일 배치 자체로만 해서 벌써 중국한테 그렇게 경제적인 보복을 당하고 지금도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조선일보가 우리 국민을 호도하고 이게 사드가 마치 전지전능한 무기인 그 모양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청을 비롯한 관공서에 가면은 제일 많은 신문이 또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를 하고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고 또 특히 우리 민중들을 호도하면서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문을 절대로 봐서는 안 되고, 혹시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써놨으면 뭘 노리고 이렇게 썼는가, 이런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소승리에서는 날씨가 풀리니까 이제 공사하겠다고 뭐 소문도 들리고 뭐 환경영향 평가를 한다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뭐 밝히지도 않고 쑥덕쑥덕 하면서 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주민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의사를 똑똑하게 밝히고, 사드는 정말 안 된다, 전쟁 무기 필요 없다, 우리는 평안만 바랄 뿐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동으로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집회에 열심히 나오고 이웃한테 알리고, 사드가 얼마나 엄청나고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는커녕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평화가 오는 것을 방해하고 이런 무기입니다. 하여튼 사드 철회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늘 마이크를 언제 드려도 네, 말씀을 이렇게 너끈히 해주셔서 네,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드린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김선명 교무님, 진박교를 늘 지켜주시고 계시는 김선명 교무님 힘찬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옷을 너무 두껍게 입고 온 것 같아가지고. 네. 아무튼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늘 한자리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못 오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함께 늘 하고 있다는 마음을 다시 전해드립니다. 앞서 우리 박병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일보에 그런 기사가 났다고 아침에 아침 새벽에 뉴스 브리핑을 해주는 분이 계세요. 항상 텔에다가 올리는데 읽다 보니까 조선일보 그림 뉴스가 사진 뉴스가 있는데 사드 아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확 이렇게 기분이 분노가 치솟은 건 뭐냐면 조선일보에서 그걸 이제 띄운 의도가 있겠죠. 그런 의도는 우리가 이제 짐작하는 바지만 그 기사 내용 중에 사드가 정식 배치된 성주를 기사가 나와요. 정식 배치라는 단어를 거기 썼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단어를 기사 이 맥락에 정식 배치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조선일보 독자가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김용민 씨 있잖아요. 이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은 조선일보가 국내의 최고 신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980년대, 90년대까지는 자기들 발행 부수가 230만 부라고 그래요. 그때. 그리고 중앙일보 한 180만 부, 동아일보 170만 부 이러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100만 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130만 부 지금 발행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냥 ABC 신문 뭐라 그래 그거 신문 공시제 무슨 부수 그런 협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할 때만 한 7, 80만 부 찍는 것 같고 실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무가지를 뿌리는 것들도 있고 광고를 위해서. 그래서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 누가 요즘 사실은 누가 지금 활자신문 누가 봅니까? 찾아오기 힘들어요. 그렇죠? 관공서 가면 이렇게 꼽혀 있는 것들이나 있지 개인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를 좀 누리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런데 그 기사 중에 정식 배치된 성주 사드 이야기가 나오면서 평택 훈련 이야기를 실은 거예요. 왜 실었을까요?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가 또 있다고 봅니다.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또 하나 더 놓자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좀 바람을 좀 잡는 건 아닌가 생각도 좀 들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지 정식 배치라는 것은 우리가 좀 문제를 좀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하자고 한 게 아닌데, 그 가정의 이야기를 하나 먼저 하려고 그랬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 소를 키운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3마리 소를 키우면 됩니다. 당신 말이 옳소. 내가 틀렸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이나 한 그릇 주소. 이 3마디면, 이 3마리 소를 키우면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우리 소성리의 그 평화를 위해서, 또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돼지를 몇 마리 키우면 되겠다. 사드 가면 앞에 붙여야죠. 4글자로 맞춰주세요. 사드 가면 평화되지. 그렇죠. 사드 가면 평화되지. 사드 가야 봄이 되지. 2마리만 키워볼까요 오늘? 자, 돼지 2마리 키워보겠습니다. 사드 가면 평화되지. 사드 가야 범이 되지. 그래, 우리가 돼지를 많이 키워서 소성리 평화, 대한민국의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네, 이걸 먼저 드리고 제가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좀 더 해도 되나요? 예, 시작도 안 했으니까. 네. 그런데 4월 27일 이번 주 토요일 날 9차 범국민 평화행동이 소성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하나 행사가 DMZ 평화 인간띠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인간띠기 이 모티브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1989년이죠. 3월 23일인가 발틱 3국이 소련의 그 지배하에 있었는데 이 3나라가 스웨덴 쪽 북유럽 쪽 마주보고 있는 그 나라예요. 이 3나라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 3나라인데 인구가 600만밖에 안 돼. 그런데 그 저 위에서 밑에까지 3나라를 관통하는 이 도로를 3나라 국민들이 다 나와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소련에 요구하는 인간띠기를 한 거예요. 652km인가 그렇대요, 그 길이가. 그런데 3나라 인구가 600만인데 3분지 200만 명이 나와가지고 그 652km를 이었어요. 인간띠로.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1991년에 발틱 3국이 독립을 합니다. 이번 4월 27일 날 그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인데 그 1주년을 기해서 그 평양 선언이 결국은 우리 그 한반도는 우리들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자고 선언하는 것이 핵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좀 추동해낼 수 있는 우리 순수한 그 민간의 행사를 지금 준비하는데 우리 그 강화도에서 저 고성까지 500km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155마일 뭐 휴전선 이야기 하는데 500km를 1m 간격으로 쓰면 50만 명이 있어야 그걸 인간띠기를 하지 않겠느냐 해서 50만 명 지금 이야기를 하고 4월 27일 날 하필이면 소성리로 50만 명이 와야 되는데 지금 DMZ에서도 그 행사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성리 평화행동에 지금 다 동원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불교에서 제가 가기로 했어요. 저 혼자만 가기로 했어요. 나머지는 다 소성리로 오기로 하고. 그래서 그날 인간띠기를 하고 임진각에서 이제 그 2부, 3부 행사를 하는데 2부 행사에 사드 발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달라. 그랬더니 뭐 500개 단체가 서로 하려고 해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런 데가 안 갈란다. 그랬는데 2부 행사에다가 아무튼 끼워 넣었답니다. 3분을 주든지 어쨌든지. 그래서 어쨌든지 4월 27일 날 소성리에 마음은 두고 몸은 그 임진각에 가서 우리 소성리 성주 김천에 마음을 모아가지고 사드 뽑자라고 또 함께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곡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765일이잖아요. 지난번 그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지금 그 진밭에 그 천막 속에 있잖아요. 이제 저보러 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너무 외로워요. 24시간 천막 지킨다는 게 사람을 굉장히
피폐해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는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토굴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 같은 수도인들은 이런 토굴 하나에서 공부하는 저기 꿈인데, 진바 토굴이 참 저한테는 공부의 장소인데 그게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외로움을 느껴. 아니, 그런데 며칠 전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저희들이 경찰들이 진밭교를 포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천막 쳐놓고 자기도 천막 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천막을 몽골 텐트로 바꿨어요. 쇠말뚝을 박아가지고 이게 안 날아가. 근데 그 진밭에 바람만 불었다면 이런 천막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경찰들이 부서진 텐트를 했다 싶다 나중에는 바람만 불면 지들이 미리 걷어. 그랬다가 다시 치고 오르는데, 요즘 그것도 귀찮으니까 넣어놓고 봉구차 하나 갖다 놓고 봉구차에서 근무를 써요. 그런데 엊그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잠을 자는데 저벅저벅 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들 근무 교대하러 가는 거지. 그런데 2017년 4월 26일 날 저녁 제1차 우리가 싸움할 때 저녁 0시 26분에 걔들이 막 몰려왔었거든요. 그런 트라우마가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우리가 6번 계속 싸웠잖아요. 이 구두 발자국 소리가, 제가 잠기가 어두운데 잠들면 누가 땜에 가도 모르는데 그 새벽에 갑자기 그 소리가 저벅저벅이, 얘들이 무슨 일이지? 몰려오나? 그런 생각이 들면 잠이 벌쩍 깨더라고요. 벌쩍 깨. 1시간, 2시간마다 교대하는데 그 뒤에 또 한 번 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경찰 애들이 계속 마을도 다니고 하면서 또 공사 시작한다고 하니까 지들 나름의 또 무슨 작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지, 신경이 켜서 그러는지 새벽에 잠이 깨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제 평화 기도회, 이제 수요일에 이제 제가 그 평화 기도회를 같이 주관하는데, 오늘 함께 우리가 이제 온물교회 이제 이 경전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우리 한 제자가 우리 온물교회 이제 교주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는 살아가는데 굉장히 팍팍하고 어려움이 많은데 매일 이렇게 신고, 기도하는 그런 재미로 그런 어려운 환경을 내가 극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오늘 제가 그 본문을 내가 딱 같이 새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그렇게 나도 지금 오늘 저는 775일이거든요. 거기 진밭은. 이렇게 지금 700 며칠 동안 살면서 내가 이렇게 늘 6번에 저렇게 저 친구들과 본의 아니게 우리끼리 저렇게 맞닥뜨리고 멱살 잡고 싸우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은 존심상해요. 그렇죠? 미국은 우리들 뒤에서 웃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싸워도 거기서 싸우고 죽어도 거기서 죽고 말이지, 우리나라 미국 국민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오만과 괘씸함이 어디가 있습니까? 용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그 본문을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저 발자국 소리 들으면서 번쩍 깨고, 또 어떤 그런 이 작전을 세우고 있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이런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괴로움, 고통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더불어서 우리 성주와 김천 우리 주민들 항상 마찬가지로 저 경찰을 보면, 또는 저 사드만 생각하면 마음속에 그런 분노와 괴로움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이것을 좀 극복하고 우리가 평화로운 소성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어떻게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가. 현실적으로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저 경찰들과의 싸움, 또는 사드라고 하는 지금 저 괴물과의 싸움이 당면한 우리들과 지금 맞닥뜨려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좀 벗어나서 생각해 보면, 사드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주와 김천 또는 대한민국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평화 행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가 좀 더 이 상황을
한 걸음 떨어뜨려 놓고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당장 내가 이렇게 한 발 앞서 나가면 나와 맞닥뜨려 있는 사드를 생각하고 나와 맞닥뜨려 있는 경찰을 생각하면 그런 분노와 괴로움이 끝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왜 사드를 걷어내야 되지? 왜 우리가 이와 같이 촛불을 계속 들여야 되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 사드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생각하는 것이고 평화의 길을 우리가 지금 앞장서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사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가 멱살 잡고 끄집어내는 것을 생각하면 그건 지금 맞는 싸움인데 그 싸움의 이면은 결국은 사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주와 김천 주민들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들이 앞서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평화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싸움도 또는 투쟁도 용어 자체를 평화행동이라고 생각하고 평화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순례자고 기도자라고 생각하면 좀 더 마음의 안심과 평안을 잃지 않고 그것을 챙기면서 이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 투쟁이 아니라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평화의 길을 만들고 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도 함께 평화를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죠? 평화 주문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올라왔으니까 그거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도 안 하니까 그때 잊어버리려고 평화가 온다 평화가 온다 평화가 온다 평화에 다 왔다 우리가 이긴다 김천이 이긴다 우리가 이겼다 김천이 이겼다 대지 한번 하겠습니다. 사드 가요 사드 가면 감사합니다. 네, 진박교에서 외롭게 사드가 들어가는 길목을 막아주고 계시는 김선명 교무님께 오늘 마이크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교무님 외롭지 않게 제가 생각날 때마다 마이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교무님이 서서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교무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이봉란 어머니 먼저 오늘 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이렇게 꼼꼼하게 편지를 써주셨는데 제가 주머니에 넣어온다는 걸 찬발에 바꿔 입는 통에 그냥 왔습니다. 아무튼 늘 같이 하는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전해주시면서 자네가 있는 한 나도 끝까지 이곳에서 함께 싸우겠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말씀에 힘얻어서 끝까지 사드 빼는 날까지 함께 싸울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우리 이봉란 어머니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교시원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노래 한 두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밭에서 일하시면서 늘 노래 연습을 하신다는데 이곳에도 밭에서 일하시면서 노래를 연습하시나 아니면 노래 연습하시면서 밭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래 솜씨가 좋은 분들이 많은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렇게 기회가 되면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저 어디에 천막에 계시는 분을 비롯해서 네, 노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항상 마음을 다해 준비해 주시는 우리 이봉란 어머니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강현우 교무님 모시고 상황실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 예, 원래 오늘 그 사드 훈련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를 안 하고 좀 더 기사를 확인해 본 후에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기자로 조선일보를 어떤 의도인지는 앞에 정규 선생님이나 우리 선명교무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은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고 두 가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기사로는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도대체 사드라는 무기가 어떤 때 사용하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이 사드가 방어무기다, 방어무기 갖다 놓는데 왜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드를 언제 사용하냐, 언제 긴급 전개시키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하나는 전면전에 있을 때, 그거는 그건 당연 그거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두 번째 사항이 문제가 됩니다. 대북 선제 공격 시에 보복 공격을 대비해서 갖다 놓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상정하는 것 자체가 전면전이야 그거는 전체적인 전쟁 시기니까 그거는 따질 것도 없는데, 말 그대로 대북을 자신들이 먼저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하고 그것을 방어하는 무기로서 사드를 갖다 놓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방어무기가 아니라 MD라고 하는 무기체계 자체가 방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을 상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의 또 다른 공격무기라는 거예요. 내가 때렸으니까 그것을 제가 날 때릴 때 맞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방어하는 무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방어무기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또 다른 공격무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MD가 없었으면은, MD라는 무기체계가 없으면 공격할 생각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MD가 있기 때문에 공격할 생각을 한다라는 전제에서 나온 게 바로 이 MD라는 미사일 디펜스라고 하는 시스템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것을 확인할, 방어무기가 아니다라는 거 하는 것을 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고, 두 개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도대체 그 훈련을 뭘 갖고 훈련을 했냐라는 겁니다. 원래 이번이 첫 번째 훈련은 아니에요. 작년 우리 한반도의 평화의 바람이 부는 그 시기에 벌써 외관 기지에서 훈련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기사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사드 기지에서 나와서 외관 기지로 이동하는 훈련을 했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평화회의에서 굉장히 많이 이거를 정보를 알아봤는데, 나온 적이 없는데 언제 나왔다라는 겁니까? 이동 훈련을 했다고 했는데, 근데 그거는 아니고, 어쨌든 이동한 거는 이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기사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때 도대체 그럼 뭘 갖고 훈련을 했냐, 또 다른 발사대가 하나 더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걸 그때 의심을 했었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캠프험프리에서 훈련을 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건 뭘로 했냐라고 이번에 하는데, 지들은 이제 껍데기다, 아무 내용이 없는 껍데기 발사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알 수는 없는 거죠. 누가 압니까 그게 껍데기인지 아닌지는. 지들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껍데기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의심을 하나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훈련을 왜 했냐라는 겁니다. 왜 하필 평택에서 했느냐. 아까 교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추가 배치를 상정하고 이야기를 그곳에서 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 사드는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라고 분명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는 아무 상관이 없이 미국은 자신의 의지대로 추가 배치 우리는 얼마든지 전개시킬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 정부가 도대체 얼마만큼 호구잡혀야
이렇게 아나무인적으로 대놓고, 그리고 이것을 뭐 숨긴 것도 아니고 페이스북에 올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만큼 미국이 우리를 폭으로 생각하고, 정부를 폭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심할 수 있는 거는 그것이 지금 현재 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물론 껍데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 배치를 얼마든지 상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그 기사로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오랜만에 환경영향 평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평통사에서 계속 어떤 국방부의 사드 관련해서 이렇게 공개 질의를 합니다. 근데 일반 환경영향 평가에 관해서 이제 질의를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무슨 환경영향 평가죠? 전략 환경영향 평가죠. 전략 환경영향 평가와 일반 환경영향 평가의 차이는, 전략 환경영향 평가는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계획의 적절성과 입지의 타당성, 계획이 이 지역에 적절한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들과 정부의 어떠한 사업을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이제 확인해서 그것이 우리 나라에 맞는가, 그 지역에 맞는가를 사업 시행 전에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일반 환경영향 평가는 사계절을 지냅니다. 일반 환경영향 평가 사계절을 지내는 거예요. 사계절을 지내면서 환경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 사업이. 말 그대로 그 지역의 어떠한 주민들에게 어떠한 그 건강에 위해가 없는지, 혹은 뭐 이렇게 뭐 풀나무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없는지,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게 일반 환경영향 평가입니다. 근데 사실 무기를 하나 갖다 놓는 게 어떠한 환경적 위해 요소를 분명히 있겠지만은 평가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전자파가 어떤 위해 요소가 있는지를 어떠한 증명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분명 위해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명된 바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이거 위해 요소를. 그렇기 때문에 일반 환경영향 평가로는 이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일반 환경영향 평가는 안 된다. 원래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은 전략 환경영향 평가입니다. 근데 이것을 물었어요. 도대체 전략 환경영향 평가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전체 공여부지는 70만 제곱미터입니다. 33만 제곱미터 이상에서는 전략과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70만 제곱미터니까 당연히 전략 환경영향 평가 해야 되지 않냐? 전략 환경영향 평가 해라.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전체 공여부지는 70만 제곱미터인데 사업이 시험되는 부지는 21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략을 안 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일반 환경영향 평가도 33만 이상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일반 환경영향 평가 처음 시작했을 때 혹시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33만 제곱미터를 안 넘게 하려고 부지를 쪼개갖고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한 겁니다. 그때 그게 문제가 돼서 시작한 게 일반 환경영향 평가예요. 근데 부지 쪼갠 거는 불법이고 잘못됐고, 그러니까 전체 부지에 해당하는 환경영향 평가, 적절한 환경영향 평가를 시행해라라고 한 게 해서 시작된 게 일반 환경영향 평가예요. 즉 사업 시행 부지하고 전체 부지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전제에서 시작된 게 일반 환경영향 평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모순되는 발언을 해버린 거죠. 왜? 전략 환경영향 평가를 꼭 피하고 싶으니까. 일반 환경영향 평가는 괜찮은데 전략 환경영향 평가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다라는 어떠한 욕구 때문에 어쩌면 지금 헛발질을 한 거예요. 정말 큰 헛발질을. 왜냐면 처음 주장했던 것과 지금 주장했던 것이 논리적 큰 모순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왜 전략 환경영향 평가를 안 하느냐, 정당한 전략 환경영향 평가를 해라라고 하는 우리가 법정 소송을 이미 넣었습니다. 전략 환경영향 평가 부작위 소송이라는 건 부작위 하지 않았다라는 소송을 이미 저희는 넣었고 5월 23일 날 이제 소송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5월 23일 날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전체 부지가 그러니까 사업 시행 부지와 전체 공여 부지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미 대법원 판례로 있어요. 우리 거 말고 다른 뭐 사격장 지을 때나 이럴 때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됐습니다. 이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 어떻게 보면 아무 효용성도 없는 졸속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중단시킬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조금 이제 수정할, 우리 영주 선생님 말씀에 조금 수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청회나 주민대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육주체에서 합의를 이미 해서, 왜냐하면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아무것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나 설명회에 들어가면은 이미 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 안에서 어떠한 반대 의견이 나와도 그냥 한 걸로 그냥 끝나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반대와 찬성을 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공청회와 어떤 설명회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5월 23일, 어떻게 보면 이제 5월 달에 23일이 있는데 저희가 이 법정, 이 소송에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대응을 할 테니까요. 그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4월 27일 어떤 날이죠? 독립평화행동. 예, 소송리 제9차 소송리 범국민 평화행동이 있는 날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판문점 선언 1주년,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정말 평화의, 정말 진정한 통일의 기운을 몰아친 정말 특별한 날이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외쳐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현장을 지킴으로써, 우리 현장에서 우리만의 평화의 외침으로써 이 땅에 평화를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 27일 날 이곳 현장에서 사드 반대를 외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기존에 나왔던 공사 이야기보다 주민들이 인정할 수 없을 만큼 큰 공사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얘기가 와요. 근데 도대체 큰 공사가 뭐냐라고 하면은 큰 공사는 두 가지밖에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발사대 패드 공사입니다. 시멘트로 얘기하는. 그리고 기지 내의 도로 공사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되돌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전쟁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의 의지를 밝힐 수 있는 결의를 모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4월 27일이 딱 그날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4월 27일 날 집회가 끝나고 나서 저녁 8시 소송리 토요 집회가 있어요. 토요 집회 때 제주 평화 생태활동가 강호진님을 모시고서 강정 해군기지 제2공항 반대투쟁과 환경영향평가 대응 사례 발표 및 간담회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이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보면 진행되는 그 과정 자체에서 굉장한 꼼수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이간질시키는 어떠한 효과가 있어요. 주민들끼리 갈라놓고 싸움 붙이려는 이게 굉장히 많은 꼼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단계에서 싸울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앞서 싸운 어떻게 보면 선배들한테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그때 많은 분들께서 소송리 토요일 8시 촛불문화제에 함께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현욱 교무님 신고 계시는 저 슬리퍼를 제가 한 3년째 계속 보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슬리퍼를 바꿔 신을 시간도 없이 늘 상황실에서 분주하게 뛰어다니십니다. 네, 너무나 든든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늦었습니다. 제가 늘 집회를 사회를 보면 이렇게 늦습니다. 먼저 이동욱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앞에 나와서 제가 15분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공지사항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4월 20일 청와대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서울에서 있었던 후원의 소송리 사드 철회 후원의 밤 영상을 준비했었는데 일요일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들어주신 미디어로 행동하라 김상필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이달 말까지
또 제주에 건너가셔서 다음 달에 미디어로 행동하라 가족들과 함께 식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건너가셔서 또 그곳에 투쟁 상황 영상을 또 담아 오신다고 합니다. 우리 집회에서 4월 말까지 후원금이 모이며 미디어로 행동하라 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백기환 선생님의 버선발 이야기입니다. 기력이 많이 쇠하셔서 쇠하심에도 불구하고 여기 앞쪽에 김천 사드 투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선생님 서명을 넣어서 이렇게 책을 15,000원에 판매하려고 우리 늘 함께 해주시는 상주의 박희준 농부님께서 책을 들고 오셨습니다. 뒤쪽에 책이 있으니까 함께 구입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두루마기를 입고 젊은이들의 자주평화통일운동 맨 앞장 서서 호령하시던 이렇게 백기환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한평생 이 땅에 분단을 걷어내고 자주평화 통일을 위해서 몸을 바치신 분입니다. 많은 책으로나마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4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율곡동, 혁신도시 율곡동 아시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100년 전 3월 1일 김천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를 주제로 우리 김천 교육 너머에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세미나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합니다. 100년 전 김천에 있었던 3.1 운동 이야기, 그리고 계령 출신의 독립운동가 김단야 선생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후손 되시는 손녀분 되시는 분을 모시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김천에서도 이렇게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훌륭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많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김천의 역사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애를 쓰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 시간 내셔서 꼭 함께 하셔서 김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득 담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천 율동반들 율동 보려고 서울에서 우리 이태용 님이 내려오셨는데 네, 아쉽게도 시간이 너무 지나서 오늘 율동은 생략하고 9호로 765회 사드 배치 결사반대 김천 시민 촛불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강행 막아내자! 사드 배치 막아내자! 김천 시민 목숨 걸고 사드 배치 반대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네, 후원금 책값 알아주십니다. 그렇다고 아이고 내가